약속 대련일까 아니면 세고하실까? 어떤 모습이 저렇게 두 가지로 비춰질 수 있다는 걸까요? 오늘 검찰총장 출근길에 질문을 받고 얘기를 하죠. 앞서서 검찰총장이 무엇을 지시했다는 내용이 먼저 알려졌거든요. 그와 관련된 질문을 받고 답을 합니다. 들어보시죠. 서울중앙지검의 일선 수사팀에서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또 처분할 것이기 때문에 수사 경과와 수사 결과를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야권에선 특검용 이제 방어 아니냐 이렇게. 수사팀에서 수사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화면 좀 볼까요? 지금 이 내용이 오늘은 직접 검찰총장이 직접 설명을 한 거고요. 앞서서는 전해진 내용인데 지난 2일에요. 이원석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에 지시를 했는데 김건희 여사 청탁금지법 고발 사건 신속히 수사하라. 이른바 이제 명품백 관련된 이 내용이잖아요. 전담 수사팀 구성 지시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 위에 뭐 수사팀이 보강이 되고 어떻게 되냈다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오늘은 이와 관련된 설명을 좀 더 한 거죠.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한다. 이런 내용을 내놓은 겁니다. 최수영 지원님은. 근데요, 이거 사실 굉장히 민감한 주제였잖아요. 근데 지난 2일에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수사 지시를 한 사실도 그때 알려졌고요. 그렇죠. 그 다음 날. 그리고 오늘은 굳이 질문을 받고 설명을 더 추가적으로 합니다. 이건 왜일까요, 지금? 저는 이제 이게 시간 싸움에 돌입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의 임기가 9월입니다. 예. 9월까지 지금 그러면 5, 6, 7, 8 딱 4개월 남았습니다. 예. 4개월 사이에 이 사안을 종결짓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 같아요. 그래서 신속하게 지금 지난 2일에 수사팀 구성 지시하고 그다음에 수사 지시하고 오늘은 이례적으로 기자들의 질의응답에 답변하면서 지켜봐 달라. 내 임기 안에 마무리할 거라는 취지의 저는 제가 보기에 그 의지를 보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사건이 사실 그러면 고발은 오래전에 된 사안이지만 예. 자 이걸 가지고 그러면 이 총선 전에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엄청난 파장이 있었을 나오는 겁니다. 질문이 아니 그러면은 그동안은 왜 총선 전에 지시가 없었고 이제 지시가 있었는가라는 질문도 있어요. 근데 총선에 이게 끼칠 영향이 다분하게 굉장히 크잖아요. 민감한 사안이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4월까지는 이제 좀 미뤘던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야권이 압승을 했다는 거죠. 제가 봐도 이거는 특검과 무관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지금 22대 국회 개원하면은 이 특검 외에도 지금 줄줄이 특검을 지금 대기해놓고 예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소한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내 임기 안에 끝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내 보여줘야 그나마 이거는 검찰 입장에서도 일종의 명분용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원석 총장이 그 두 가지 민심에 그러니까 민주당이 주장하는 대로 이거는 총선은 민심에서 확인된 사안이니까 우리가 특검하겠다. 자, 우리 수사 진행하고 있으니까 특검 아직은 빠릅니다라는 것으로 저는 제가 보기에 명분용으로 그리고 자기의 임기 9월까지 이건 반드시 마무리 짓겠다라는 의지로 밀어붙인다면 민주당도 사실은 특검을 너무 고집할 그런 명분이 또 없는 거죠. 그러면은 본인의 임기가 9월에 끝나는데 그 끝나기 전에 이 부분만큼은 매듭을 줘야겠다라는 의지를 보인 거다. 네. 수사 지시를 했다는 내용이 알려진 것도 굉장히 이례적으로 좀 받아지거든요. 이 민감한 이슈였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 상황을 놓고 민주당이 여러 가지 목소리를 내는데 그 목소리의 내용이 조금씩 달라요. 들어보겠습니다. 갑자기 추진하는 저희가 김 여사를 보호하려는 약속 대련을 위해 서라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달까지 마치라는 총장의 지침은 김 여사에게 붙은 의혹들의 꼬리표를 빨리 떼주려는 형식적 수사를 우려하게 합니다. 특검법을 피해보려는 꼼수를 긴장 관계가 좀 형성되고 있는 것 아닌가. 특히 이제 김건희 세력에 대한 불만이 검찰에서 있을 수 있다. 한동훈을 중심으로 한 이원석, 송경호 여기가 이제 김건희 수사를 하면서 개과 시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이제 이원석 검찰총장뿐만 아니라 검찰이 이 김건희 여사 관련된 수사를 더 늦춰서는 조직의 자체가 위험할 수 있다고 본다. 검찰의 수사가 공정하고 엄정하다는 가운데에서 검찰의 신뢰가 있는 건데 여사에 대한 의혹들에 대한 수사를 해야 된다는 게 국민의 눈높이지 않습니까? 민주당 소속이신 여선홍 전 행정관. 이게 약간 뭐가 다른데요, 지금. 그러니까
뭔가를 슬쩍 넘기려는 약속 대련이다. 아니다. 이거는 지금 검찰 쪽에서 쇠과시를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충돌 상황이다. 뭔가 갈등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서 검찰 조직을 좀 지키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다. 뭔가 정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지 민주당 내부에서요. 민주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뭡니까? 지금 이걸 바라보는. 뭐 대변인이니까 대변인 입장을 좀 봐야 되겠지만 예. 저는 오늘 민정수석의 임명으로 사실상 뭐 약속 대련보다는 예. 검찰과 그리고 그 용산 대통령실과의 갈등설이 약간 더 무게가 좀 있지 않나. 긴장 관계로 봐야 되는 거다. 예, 지금.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 검찰총장이 작년인가요? 그때 서울의 봄 1000만 영화라고 하는 거를 대검 간부들과 같이 봤을 때도 여권에서 상당히 많은 비판이 좀 있었거든요. 그리고 뭐 중앙지검장이 뭐 교체한다 안 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계속 이제 연초부터 계속 있었고요. 예. 근데 지금 이원석 총장의 저런 메시지 발신 이런 것들을 보면은 뭔가 확실히 조금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좀 익힐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저는 특히나 이제 그 계속 이제 김건희 특검법 관련해서 나오는 이야기 중에 예. 사실은 민주당이 작년에 김건희 특검법 발의했던 내용에는 명품백은 없거든요. 주가 조작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엄밀히 따지면 이게 안 맞아요. 이걸 한다고 해가지고 특검법을 뭐 비켜나갈 수 있냐? 그렇진 않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검찰총장의 이 행보가 민주당도 마찬가지지만 여당에서도 도대체 이거 무슨 행보냐 이렇게 지금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김건희 여사를 그 소환 조사할 거냐 예. 아니면 그냥 서면 조사할 거냐 여기에 따라서 약간은 조금 뭔가 좀 진정성을 확인해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럼 약속 대련이란 해석은 탈락된 겁니까? 그거는? 저는 약속 대련은 아닐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다고. 예, 총선 보시는 전에도 약속 대련은 못했거든요. 사실 저 반응이 가장 먼저 나왔거든요. 그리고 그게 조금씩 분석과 해석이 바뀌면서 다른 반응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현석 검찰총장과의 용산 예. 불화설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예. 사실은 이게 이제 이현석 검찰총장이 약간 한동훈 위원장과 더 친하다는 이야기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뭐 다른 행보를 하는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좀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요, 뭐 친하냐 안 친하냐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원석 총장이 내놓은 설명들이 좀 있어요. 오늘도 뭐 관련돼서 질문 받았고요. 과거에도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관련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들여다보실 계획이신가요? 대통령과의 사적 관계는 저는 전혀 없습니다. 대통령에 대해서 한 번도 사석에서 형님이라고 불러본 적이 없고 정식 호칭만 씁니다. 또 한동훈 장관에게 맞설 수 마찬가지입니다. 있습니까? 맞선다는 표현은 예, 그럼 다르게 좀 표현하죠. 부적절한 것 아무튼 같고요. 법무부와 대검은 서 있는 자리가 다릅니다. 시선이 다르면 보는 것이 다릅니다. 보는 것이 다르면 생각과 판단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이 다릅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뭐 친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이런 설명이었잖아요. 그리고 뭐 세과시 관련된 질문을 받았는데 아예 답변을 안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이 사안과 관련해서 지금 이른바 이제 갈등설, 이 용산 검찰 갈등설 이런 건데 이제 민주당을 중심으로 나왔는데 오늘 대통령실의 반응도 좀 있네요. 보시면 이렇습니다. 지금 뭐 긴장 관계 아니냐 이런 시각인데 이거에 대해서 야권에서 갈등설 제기하는 것이야말로 정치적인 의도가 담겨 있다.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언급할 계획이 없다라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이렇게 언론에 지금 전했네요. 요거 글쎄요. 이제 보기에 따라서 이제 또 완전히 해석이 갈리는 상황인데 우선 이승환 전 행정관 이거 무슨 사항으로 좀 읽고 계십니까? 이게 총선 전에 정치적 해석의 여지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뭐 지금 당장 수사 들어가는 건 좀 무리하다 하면은 수사 안 한다고 욕하고 그리고 이제 좀 확실히 수사하겠다라고 하면은 이거 뭔가 또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짜고 치는 구스톱 아니냐 이렇게 하면은 근데 그 부분은 탈락됐다 그랬어 그 해석은요 그러니까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그럼 뭐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무슨 말을 해도 지금 그 안 먹히는 이런 상황인데 저는 저 정도 공직에 올라간 분이라면은 자신의 이제 마지막 임기를 앞두고 정말로 법과 원칙에 입각한 이제 본인의 어떤 마지막 또 그 업적도 남겨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업적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고 정말로 투명하게 수사하겠다. 그런데 이 투명하게 수사한다고 했을 때 모두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청탁금지법에 해당됩니까? 김영란법에 해당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국민의 의혹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오해 소지 없이 하겠다라고 밝혔다고 하는 것 같고요. 저는 철저하게 수사하겠다라는 한 면에는 이 뭐 명품 파우치 논란도 있지만은
그렇다면 이게 뭐 청탁이 됐다, 조건이 된다라고 한다면 준 사람의 의도도 파악돼야죠. 최재형 목사라는 사람이 과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자금을 가지고 예. 그간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그리고 이걸 통해서 무엇을 얻으려 했는지 저는 이 부분까지 수사가 확실히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요. 검찰의 수사는 과연 그 안에까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이게 정말로 진정성 있게 들어가는 것인가 아닌 것인가에 대한 판가름이 될 것 같습니다. 박찬환 교수님은 지금 이게 무슨 상황으로 보이십니까 지금? 글쎄요, 이제 바라보는 시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거는 뭐 보수 진보를 떠나서 예. 여당에서는 이거 혹시 권력 누수 아니야? 대통령하고 선 긋는 거 아니야? 힘 빠지니까? 네임덕 지금까지 들어가니까. 없었던 모습인데 그렇죠. 이게 무슨 모습일까 이렇게 보는 시각이 거고, 있다. 야당에서는 왜 갑자기 수사를 급발진하지? 이거 뭔가 특검의 어떤 김빼기 또는 뭐 특검의 거부권을 위한 뭐 미리 그 면죄부 주기 뭐 이런 거 아니냐 이렇게 양쪽 다 의심을 하고 있어요. 저는 뭐 글쎄요, 뭐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검찰이 이 소위 말하면은 조직에 대한 보호 본능 이게 발동될 수 있다고 봐요. 그동안에 소위 말해서 야권에 대해서는 굉장히 수사의 속도가 빠르고 칼같이 수사를 했는데 예. 대통령실에 대해서만큼은 수사를 못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들이 내부적으로 쌓여 있었고 예. 총선 패배를 통해서 앞으로 이제 특검 시리즈가 예상이 되고 있잖아요. 그럼 검찰은 소외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정권이 바뀌면 검찰 또 개혁이 줄줄이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따른 조직 보호 본능이 저는 발현될 수 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의도는 어쨌든지 간에 의도는 뭐 알 수가 없습니다. 예. 하지만 결과는 알 수 있어요. 뭐 어떻게 할 수 있냐? 예. 그게 약속 대련이든 아니면은 권력 누수든지 간에 예.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다시 30% 중반대로 오르지 않으면 예. 의도가 어쨌든지 간에 결론은 권력 누수로 갑니다. 소위 말해서 권력 기구들이 이제는 대통령실의 컨트롤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지금 뭐 검찰 선배 불러오고 뭐 누구 선배 불러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지지율을 갖다가 30대 중반으로 올려놔야지 그나마 권력기관의 누수를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지. 예. 만약에 지지율을 못 올리면은 의도는 검찰이 선의를 가지고 대통령에 대해서 선의를 가지고 했을 수도 있고 아닐 예. 수도 있지만 결과는 임기 말 소위 우리가 흔히 레임덕이라고 얘기하는 대규모 권력 누수는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최수영 전 의원님께서는 특히 여러 가지 지금 민주당에서 해석을 해놓았잖아요. 약속 대련이다, 세과시를 한다. 또 마지막에 아까 나왔던 거는 검찰 조직 지키려는 것 같다는데 특히 검찰 조직 지키려고 하는 거라고 보는 이 시각은 어떻게 좀?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게 아마 민주당에서 노리고 있는 노림수가 지금 그렇지 않아도 한동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인데 한동훈의 위원장으로 나타나는 약간의 균열 지점을 예. 이게 제가 보기에 검찰 조직까지 확대해서 흔들려는 포석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윤 대통령과 검찰을 흔든다는 거는 저는 이 노림수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그나마 윤 대통령을 3년을 지켜줄 수 있는 거는 검찰 조직일 수 있다라는 민주당 측의 판단 아래 여기만 균열을 내면은 본인들이 22대 국회 들어서 아주 손쉽게 윤 대통령 힘을 더 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집요하게 이 부분을 이제 균열 지점을 파고드는데 사실 한동훈 위원장은 이제는 결이 달라져 버렸어요. 한동훈 위원장은 사실은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과 어찌 보면은 한 몸이라기보다는 앞으로 본인의 독자적 생존과 정치적인 행로를 예고하고 있지만 요즘에는 측근으로 보는 시각은 없는 것 같아요. 없죠. 그런데 이제는. 이제 만일 검찰에서 이원석 총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갈등설이 더 진화돼 더 부각시켜서 예. 이원석은 자신의 검찰 조직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윤 대통령과 거리를 둘 수밖에 없다라는 이것이 먹히는 순간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무력화시키는 속도는 더욱 빨라지겠죠. 근데 대통령실에서는 그거는 사실이 될 수도 없고 아마 가능하지도 않은 얘기이기 때문에 뭐 대통령실이 그렇다고 어떻게 수사에 개입을 합니까?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의 정말 균열 내는 전략은 앞으로도 계속 좀 수단을 단수를 좀 높여서 전략적으로 진행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검찰이 김건희 여사 관련 명품백 논란에 대해서 지금 수사를 속도를 내고 있다. 이거잖아요. 지금 이 상황. 이 상황의 의미가 무엇이냐를 놓고 이제 민주당의 어떤 해석도 있었고 패널분들 설명도 좀 들었는데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요. 지금 법조계에서는 이게 수사를 하고 뭐 들여다본들 딱히 처벌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없다. 대상자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 그래요. 자, 그럼요. 지금 관련 내용에 대해서 변호사로부터 좀 저희가 취재를 좀 했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 건지 설명을 좀 들어보시죠.
실제 청탁금지법으로 공무원의 배우자를 처벌하기는 어렵고 공무원 배우자가 그냥 단순히 돈의 통로로 사용된 경우 등에는 청탁금지법도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없지 않아 있는데 그에 관련돼서는 아직까지 판례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따라서 공무원 배우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없다. 우리가 소위 형법상 뇌물죄의 구성 요건에도 해당할 여지는 저는 거의 희박하다. 이것이 뭐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에 관련된 사건이라고 해서 뭔가 더 특혜를 줘서도 안 되지만 역차별을 줘서도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승환 전 행정관. 그럼 이게 현실적으로 처벌은 불가능하다. 네. 안 된다. 이건데요? 이거 네.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럼? 이 사건이 맨 처음 발생했을 때부터 모두가 알고 있는 주제의 사실이었습니다. 다만 이게 프레임으로 작용하면서 국민적 의혹이 커졌고 그 의혹에 대해서 정치권과 그리고 이제 사법부는 이제 해답을 내야 된다라고 하는 단계에 와 있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뭔가 청탁금지법에 위반된다면은 이 최재형 목사라는 사람이 와서 청탁한 사실을 먼저 드러내야죠. 하지만 그것조차 나지 않고 고향의 아버지 친구의 동네 오빠 라고 하는 인사치레로 왔다가 두고 간 것인지 그것조차도 진짜인지 아닌지조차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사건이 여기까지 커져 왔는데요. 저는 이 과정에서 경위에 대한 설명이 국민들께 좀 충분히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었다. 그리고 만약 이게 뭐 김영란법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예. 이 대통령의 배우자는 공직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아셨냐 모르셨냐 아셨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렇다면은 신고를 했었어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정도의 단계밖에 없는 거고요. 저는 이 부분이 이 형사부에 배당될 때 검찰에 배당될 예. 때 같이 배당된 사건들이 있습니다. 김정숙 여사의 이제 타지마할 방문에 국고를 사용한 부분 그리고 샤넬 자켓의 행방에 대한 문제 그리고 청와대 경호처에서 이제 수용 강습을 받은 거 이 문제도 아직도 감감무소식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한 의혹들에 대해서 법과 원칙으로 나갈 때 예. 이런 문제들까지도 거론이 안 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투명하고 원칙적으로 좀 수사해 나가고 지금까지 국민께 정치적 오해를 받을까 제대로 밝히지 못한 어떤 경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설명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승환 전 행정관이 살짝 맞불을 놓는 듯한 설명을 내놓으셨어요. 마지막으로 여선웅 전 행정관. 아니 직접적으로 처벌할 방법이 없다. 규정도 없다. 그럼 이게 수사의 실익이 없는 겁니까? 그럼 이거? 뭐 약간 무혐의 나는 거죠. 그러니까 법조계 중론이 이게 법 위반은 맞아요. 그러니까 법 배우자가 받으면 안 되는데 예. 위반해도 처벌 규정이 없으니까 그냥 법 위반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쟁점 중에 하나가 예. 그러면은 그거 말고 배우자에 관한 부분 말고 공직자 본인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인지했냐 그리고 직무 관련성 있냐 이거를 이제 따지면은 사실은 뭐 윤석열 대통령까지 공직자까지 이제 가는 그런 법률 위반 사항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것조차도 사실은 대통령이 현직일 때 예. 형사 관련해서는 소추를 안 받기 때문에 사실은 그 수사에 실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를 굉장히 이제 답답하게 봤던 이유 중에 하나가 예. 대통령실이 법률적으로 문제 없다고 하면은 이거는 그냥 국민과의 소통이나 이렇게 김건희 여사가 직접 이야기를 하시거나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풀어갈 문제인데 사실은 이거를 뭐 민주당 일부에서 주장하는 특검까지 이제 온 거예요. 그리고 사실상 이 문제가 총선 패배에 국민의힘 총선 패배의 큰 원인이 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를 그 국민의힘에서 특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기자회견을 앞두고 있으니까 지난번에는 뭐 미디어와의 언론 녹화 인터뷰에서 뭐 그 배우자께서 박절하지 못했다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불을 더 지핀 이런 경향이 있는데 이번에 예. 뭐 기자회견 통해서 뭐 잘 그러니까 철저하게 충분히 소통한다고 하고 해명하면은 예. 뭐 어떻게 보면 또 해결될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총선 뒤에 여러 가지 상황이 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긴 합니다.